정숙이 반찬을 들고 딸네 집을 찾은 건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현관 너머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댔구야? 그리고 이어지는 뺨 맞는 소리. 그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딸이 시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요. 정숙은 다시 과거의 정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조용히 살던 반찬가게 사장이었지만 정숙은 이름 하나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의 피가 거꾸로 솟았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사돈 때문에 속 시끄러운 일, 아니면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속 시끄러운 일은 여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날려버리시고 좋은 일은 자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네 재래시장 골목, 반찬가게 정숙이네의 불이 켜진다. 아침 6시 윤정숙은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조용히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창가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녀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비춘다. 정숙은 흰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를 정성스레 다루며 집중한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 공급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어제 주문한 무 좀 갖다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정숙은 다시 배추에 집중하며 칼날 같은 손놀림으로 양념을 골고루 바른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지만 힘이 있다. 가게 벽에는 반찬가게 운영 10주년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옆으로 젊은 시절 정숙의 사진 한 장이 작게 놓여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알아채지 못한다. 점심시간 반찬가게는 주부들로 북적인다. 정숙은 한 명 한 명 맞춤 반찬을 챙겨주며 각자의 취향과 가족 상황을 모두 기억해낸다. 김 선생님네 아들 입맛이 까다로우니 이 멸치볶음은 덜 맵게 해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전화가 울린다. 정숙이 받자 다른 목소리로 바뀐다. 윤 회장님, 남부 물류센터 인수권 승인됐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춘다. 서류는 그냥 진행해. 내 이름은 빼고. 전화를 끊자마자 정숙은 다시 반찬가게 주인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그녀가 서울 시내 최대 식자재 유통망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후 정숙은 달력을 보며 미소 짓는다. 내일은 지우의 생일이다. 냉장고에서 특별히 담가둔 간장게장을 꺼내 살핀다.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번엔 맛있게 됐구나. 정숙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친다. 외동딸 지우는 결혼 후 바빠져 자주 오지 못한다. 정숙은 지우의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쉰다. 가게를 닫으며 정숙은 내일 들고 갈 반찬들을 정성스레 포장한다. 간장게장, 열무김치, 소고기장 조림까지 모두 지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들이다.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넨다. 정숙 씨는 참 자상한 어머니네. 정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요. 정숙의 얼굴에 따뜻한 모성애가 번진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 부드러운 표정 뒤에 한때 사채업계를 쥐락펴락했던 윤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정숙은 특별히 준비한 반찬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에 선다. 지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깜짝 방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지우의 집 앞 정숙은 벨을 누르기 직전 멈춘다.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이 그녀의 귀에 들어온다. 정숙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대본다. 성민이 밥상 차릴 줄도 모르면서 무슨 며느리야? 내가 왜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원. 지우의 시어머니 노인자의 목소리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요. 핑계대지 마. 종년이 말대꾸는 왜 이렇게 잘해? 그 순간 뺨을 때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 정숙의 손에서 반찬 봉투가 스르르 내려간다. 그녀의 얼굴이 석고처럼 굳는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호흡이 느려진다. 정숙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천천히 돌아선다. 반찬 봉투를 문 앞에 놓으며 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노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어머니는 또 안 온대? 정숙의 눈에서 차가운 광채가 번뜩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친다. 15년 전 사채업계에서 그녀를 윤 회장이라 부를 때 지었던 그 미소가
피가 머리로 솟구치며 당장이라도 들어가 사돈집을 박살내고 싶지만 온 힘을 다해 정숙은 참는다. 그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오며 정숙은 휴대폰을 꺼낸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한다. 최대리, 김 차장, 이사무장, 현재는 다들 업계의 큰 손들이지만 과거 그녀의 부하들이다. 정숙은 전화를 걸지 않고 다시 휴대폰을 넣는다. 아직은이라며 작게 중얼거린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가게 문을 연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 날이 서 있다. 손님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정숙의 내면에선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휴대폰이 울린다. 지우다, 엄마, 혹시 어제 왔었어? 정숙은 잠시 침묵한다. 응, 엄마가 바빠서 반찬만 두고 왔어. 그랬구나. 혹시 들었어? 뭘, 무슨 일 있니? 전화 너머로 지우의 숨소리가 무거워진다. 아니, 아무 일 없었어.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내 생일인데 엄마가 바쁘다고 얼굴도 못 보고 온 게 미안하지. 그냥 나 낳아줘서 고맙다고 연락도 못해서. 정숙은 전화를 끊고 가게 뒷문으로 나간다. 창고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다. 정숙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른다. 최 사장, 나야 15년 만이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윤 회장님?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딸 대신 엄마가 한다. 일주일 후 박성민은 사무실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영업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한다. 대표님, 어마트 계약이 어제 취소됐고 비홀딩스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 그게 딱히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만 합니다. 성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좌절감을 드러낸다. 지난 3년간 쌓아온 관계가 왜 하루아침에.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린다. 어머니다. 엄마, 지금 회사가 난리야. 나중에 전화할게. 뭐라고? 나 지금 큰일 났어. 친구들이 모두 연락을 안 받아. 병원 예약도 갑자기 다 취소됐대. 의사가 갑자기 해외로 간다는 거야. 성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시각 정숙은 반찬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린다. 정숙은 가게 뒤편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다. 윤 회장님, 비홀딩스 건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자 씨가 다니는 병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정숙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잘했어 하지만 아직 서두르진 말고. 가게로 돌아온 정숙은 김치를 담그며 미소 짓는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다. 저녁 정숙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식사 중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지우다, 엄마, 나 좀 만나자. 정숙의 집,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성민 씨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대. 어머니도 친구들이 갑자기 다 연락을 끊었다고 난리야. 정숙은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묻는다. 그래서? 정숙은 차를 홀짝인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다. 나는 손 안 댔어. 단지 사람들이 내 딸이 울었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 지우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군다. 엄마, 난 괜찮아. 이러다 성민이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내 남편은 내가 맞는 걸 봤을 때 뭐라고 했니?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지우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한다. 정숙은 그런 딸의 손을 잡아준다. 그날 밤 정숙의 반찬 가게 앞에서 젊은 남자들이 수군댄다. 한 명이 놀란 눈으로 가게를 가리킨다. 저분 살아있었네. 사책의 마지막 여왕. 이 동네에서 가게 한다길래 설마 했는데 말야. 둘은 급히 자리를 피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숙은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인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유통회사 사무실에 나타난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긴장한다. 정숙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린다. 박성민 대표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 리스트 가져와. 비서가 서류를 내민다. 정숙은 리스트를 훑어보며 빨간 펜으로 표시한다. 한 명의 임원이 조심스레 다가온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유를 묻지 마. 내 방식은 알잖아. 박성민의 회사는 완전히 멈춰선다. 한 달 만에
모든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사들은 약속했던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 눈치를 본다. 성민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머리를 감싸준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집이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어. 성민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지우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뭐래? 의사가 뭐래? 스트레스성 쇼크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하니까 병실 안 노인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다. 성민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내가 왔어. 내가 다 해결할게. 지우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든다. 정숙은 반찬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응대한다.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는다. 회장님, 노인자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정숙은 아무 반응 없이 전화를 끊는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읽히지 않는다. 저녁, 정숙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자 지친 표정의 지우가 서 있다. 엄마, 정숙은 딸을 안으로 들인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나 어떡하지? 성민이 회사가 망할 것 같대.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다 내 탓인 것 같아. 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한다. 내 탓이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마치 누가 계획한 것 같아.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딸의 얼굴을 감싼다. 넌 행복하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숙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을 이어간다. 행복하지 않다면 돌아와도 돼. 엄마가 있잖아.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성민이한테는 잘못 없어. 그냥 시어머니가 날 안 좋아하실 뿐이지.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노인자가 눈을 뜬다. 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노인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성민아, 이상해. 내 친구들이 다 그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 병원에서도 갑자기 예약이 다 취소됐어. 성민은 고개를 숙인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다 계약을 하지 않겠대요. 노인자의 눈에 두려움이 서린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을 확인한다. 박성민이 그녀의 반찬 가게로 오고 있다는 보고다. 정숙은 미소를 짓는다. 반찬 가게에 도착한 성민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정숙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를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무슨 반찬 필요하세요? 성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본다. 장모님,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의 가게 안쪽, 성민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닦는다. 정숙은 차분히 차를 내오며 그를 바라본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장모님, 무섭게 왜 계속 존댓말이세요? 혹시 모아두신 돈 좀 있을까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정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 회사가 갑자기 모든 거래처를 잃고 어머니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 같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런 거죠. 오르고 내리고. 성민은 주먹을 꽉 쥐며 간절히 말한다. 제발 지우가 많이 힘들어해요. 내 딸이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내 딸이 힘들어한다고요? 언제부터 갑자기 내 딸을 걱정하게 됐죠? 성민은 말문이 막힌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당신 어머니가 내 딸의 뺨을 때릴 때는 어디 있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생일날 내 딸이 맞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어요.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나요? 성민은 고개를 푹 숙인다. 정숙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나는 손찌검 같은 건 안 해요. 나는 그저 내 딸이 행복했으면 할 뿐이죠.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든다.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서 문을 열어준다. 세상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때론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성민이 떠난 후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이제 좀 풀어줘. 다음 날 박성민의 회사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취소됐던 몇몇 계약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성민은 사무실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한편 병원에서는 노인자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노인자는 거울을 보며 초췌한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내쉰다. 지우는 시댁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있다. 성민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뭐 하는 거야? 엄마네 갈 거야. 잠시만 있다 올게. 성민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애원한다. 제발 가지 마. 회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지우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한다. 나 좀 쉬고 싶어. 엄마랑 있을게. 그날 저녁 정숙은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집을 정리한다. 그녀는 침실을 새로 꾸미고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정숙은 문을 열고 딸을 끌어안는다. 우리 딸 왔어? 지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운다. 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인다.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밤 지우가 잠든 후 정숙은 거실에 앉아 옛 사진첩을 꺼낸다. 그 안에는 20년 전 그녀가 윤 회장으로 불리던 시절의 사진들이 있다. 강한 눈빛의 여성 대표, 그녀 앞에 고개 숙인 남자들, 호화로운 사무실. 정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 거기엔 어린 지우가 정숙의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그만뒀던 거야. 3주 후 박성민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 마지막 남은 거래처마저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하고 사무실은 텅 비어간다. 정숙이 일부러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려고 숨 돌릴 틈을 잠시 내줬을 뿐이었다. 성민은 마지막 남은 종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선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하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노인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는다. 노인자는 친구들에게서 며느리 흉보는 재미로 살고 있었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한다. 한 달 사이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인다. 정숙의 집, 지우는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며 미소 짓는다. 엄마, 나 일 좀 찾아볼까 해. 정숙은 빵을 내오며 물어본다. 어떤 일? 예전에 하던 번역 일이라도 해보려고. 정숙은 지우의 손을 잡는다.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좋은 자리 하나 알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한다. 어디? 엄마가 운영하는 재단 있어. 거기서 일해볼래?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엄마가 재단이라니? 반찬 가게 말고 다른 일도 하셨어요? 정숙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오후 정숙은 반찬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 앞에 노인자와 성민이 서 있다. 노인자의 얼굴은 헬쑥하고 성민은 초조한 표정이다. 들어오세요. 정숙은 차갑게 말하며 문을 열어준다. 세 사람은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는다. 노인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정숙을 살핀다. 사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차를 내오며 대답한다.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런 거죠. 노인자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성민은 놀라서 어머니를 붙잡으려 하지만 노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빌기 시작한다. 사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우리 애들은 살아야죠.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일으키려 한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장모님께 이러시면 안 돼요. 정숙은 노인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한다. 손찌검은 좋아하세요? 노인자의 몸이 굳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본다. 그제서야 그녀는 정숙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한다. 나는 손찌검 같은 건 안 해요. 대신 은혜든 복수든 몇 배로 갚아주죠. 가게 바깥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둘이 들어온다. 그들은 정숙을 보자 공손히 인사한다. 윤 회장님, 노인자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이제야 정숙의 정체를 알아챈다. 서울 사채업계의 전설, 윤 회장이 바로 자신의 사돈이었다는 사실을. 성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본다. 장모님? 정숙은 젊은 남자들에게 손짓한다. 나가 있어. 그들이 나간 후 정숙은 조용히 가게 문을 닫는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만 던진다. 내 딸을 괴롭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알겠죠? 노인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민이는 잘못이 없어요. 정숙은 노인자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한다. 지우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지우에게 전화를 건다. 내일 시내로 와 일자리 준비해뒀어. 지우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한다. 정말요? 근데 엄마 성민 씨가 찾아왔었대요.
만났어.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정숙의 회사 빌딩 앞에 선다. 30층짜리 고층 건물, 윤푸드 그룹 간판이 햇빛에 반짝인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본다. 로비에서 비서가 공손히 지우를 맞이한다. 강지우님,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 회장실로 안내받은 지우는 넓은 사무실 앞에서 망설인다. 문을 열자 정숙이 창가에 서 있다. 엄마,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본다. 이리 와, 지우야.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본다. 벽에는 정숙과 기업인들의 사진, 수상 기록들이 걸려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이런 회사를 어떻게?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힌다. 오래전부터 하던 일이야. 그냥 내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해서 말하지 않았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반찬 가게는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사람들 만나고 손으로 일하는 게 좋아서. 정숙은 차를 따르며 설명한다. 이 회사는 식자재 유통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운영해, 그리고 재단에서는 여성들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럼 혹시 성민이 회사 일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가 났었어. 성민이는 잘못이 없어요. 알아,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해. 정숙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우에게 건넨다. 이건 성민이 회사 살리는 투자 계약서야. 그리고 내가 우리 재단팀에서 일하게 될 계약서고. 지우는 서류를 보며 놀란다.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럼 앞으로 성민이랑 다시 지내도 돼요? 정숙은 딸의 말을 자른다.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내 행복만 바라. 그날 저녁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받는다. 회장님, 박성민 씨가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대답한다. 알았어. 지우가 원하는 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빛이 복잡하다. 그녀는 옛 사진첩을 꺼내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과 갓 태어난 지우가 있다. 다음 날 정숙의 반찬 가게에 지우가 들어온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하다. 엄마, 결정했어요. 정숙은 김치를 담그다 고개를 든다. 뭐에 대해? 이젠 엄마 이름 아니어도 내 이름으로 살아볼게. 정숙은 딸을 바라본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성민이랑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 일도 가질 거예요. 정숙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는다. 확실해? 내 엄마가 그렇게 강해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내 딸이니까. 일주일 후 지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다. 성민의 회사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 노인자는 시골 친척집으로 잠시 내려가 있다. 지우는 퇴근 후 정숙의 집을 찾는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의 아이가 뛰어나온다. 외할머니. 정숙은 손주를 안아올리며 웃는다. 그녀의 표정에서 15년 전 사채업계의 냉혹한 여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만 있을 뿐이다. 6개월 후 가을의 오후 정숙의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손주와 도시락을 먹고 있다. 아이는 정숙이 싸준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웃는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다. 저 멀리 윤푸드 그룹 빌딩도 보인다. 할머니,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행복하니? 네, 이제 엄마가 매일 웃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잘해요. 정숙의 눈빛이 따뜻해진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온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손주랑 도시락 먹는 중이야. 지우는 두 사람 곁에 앉는다. 오늘 재단 후원금 모금 행사 잘 끝났어요. 엄마 덕분에. 정숙은 손을 저으며 말한다. 내 능력이지. 이제 엄마 이름 빌리지 않아도 잘하잖아.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온대요. 정숙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진다. 지우는 재빨리 덧붙인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 집에 살진 않을 거예요. 성민이가 어머니 위해 따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 현명한 선택이구나. 아이가 놀이터 쪽으로 달려가자 두 사람만 남는다. 지우는 조심스레 질문한다. 엄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듣긴 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던데? 정숙은 하늘을 바라본다. 그랬지, 내가 한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 왜 그만뒀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았어. 지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사실 시어머니 일 이후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강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지. 둘은 잠시 서울 전경을 바라본다. 정숙은 멀리 윤푸드 그룹 빌딩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제 저 회사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렸어. 언젠가는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엄마는 이제 정말 반찬가게나 지키려고.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 엄마의 시대예요. 정숙은 웃으며 딸을 바라본다. 아니, 이젠 내 시대야. 손주가 달려와 정숙의 무릎에 앉는다. 할머니, 저기 아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정숙은 손주를 안아주며 말한다. 저기는 내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내 엄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다.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비춘다. 정숙은 손주의 귓가에 속삭인다. 사람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 언젠가는 전부 무너진단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웃는다. 정숙은 손주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뭐든 할 수 있어. 서울 하늘 위로 정숙의 말이 잔잔히 남고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그 표정에는 반찬가게 주인과 사채업계의 여왕이라는 두 정체성이 공존한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은 지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을 감는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든다. 이제 그녀에게는 윤 회장이라는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 소중하다. 나도 내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야.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그냥 조용히 참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건드리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저는 제 딸을 위해 증명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